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문유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눈 성형에 실패하는 이유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물론 성형에 실패하는 이유가 5가지만 있는 거는 아니겠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중요한 부분 5가지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트렌드만 쫓아가는 경우인 것 같아요. 환자분이 이제 상담실에 오셨어. 인보라 사진 딱 들고 오셔서 저는 이 라인으로 만들어주세요. 이제 이러는 경우죠. 아니면 사진은 한 10장 들고 오셨는데 그 10장의 사진들마다 쌍꺼풀 라인이 다 다른 거야. 어떤 눈은 인라인, 아웃라인 다 다르고 눈도 어떤 눈은 몽펑눈이고 돌출눈이고 다 제각각인 거죠. 근데 차라리 그 사진들이 좀 비슷한 라인이라면 아, 이분은 이 스타일을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짐작이라도 하겠는데 다 제각각인 경우는 사실 정말 그냥 예쁜 눈 사진 그냥 들고 오신 거거든요. 그만큼 섣불리 내 눈이 어떤가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고 남이 예쁘다고 하는 눈 이렇게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남 스타일에 따라가는 경우는 그만큼 수술이 조금 망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무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셔서 해답이 약간 산으로 가는 경우예요. 보면 요새는 무슨 성형의 지식이나 이런 걸 찾는 게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찾아보면 엄청난 정보들이 쌓여 있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건 좋은데 공부를 하시다가 보면 눈매 교정의 부작용 여기에 꽂히셔서 부작용, 두통이 올 수 있다더라, 잘 때 눈을 못 감는다더라, 여러 그런 부작용 사례를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결론은 나는 눈매 교정을 안 할래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안검하수가 있는 분이시다. 그럼 당연히 눈매 교정을 하면서 쌍꺼풀을 만들어야 쌍꺼풀도 예쁘게 되고 라인도 또렷하게 잡히고 소세지도 안 될 거고 이제 이런데 환자분은 이렇게 해서 눈매 교정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리지만 이미 너무 공부를 하신 것 때문에 귀에 안 들어오고 비용 때문에 억지로 나를 꼬시는 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 너무 해답을 답 정해가지고 성형외과를 방문하는 경우는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병원 선택의 문제예요. 강남만 나와도 너무 많은 성형외과 병원들이 있거든요. 옛날은 선택의 그런 여지가 별로 없었던 것 같기는 한데 요새는 너무 많은 병원이 있고 너무 많은 광고 이런 게 많이 있고 그리고 그 광고를 하는 영역도 너무 많은 영역들이 있어서 어디를 보고 어느 병원을 선택해야 될지 정말 난감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마케팅이라는 게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케팅을 많이 하는 병원을 믿고 걸러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만큼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고 있는 데니까 굳이 수술할 필요가 없는 환자도 잡아서 수술을 한다거나 그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는 사실 인지를 조금 하고 계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 외에도 이제 전후사진이라는 게 사실 병원마다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의사들마다 자기 미적 감각이나 이런 게 사실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자세하게는 몰라도 그 느낌이라는 게 사실 있거든요. 맞는 병원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또 다른 거는 이제 너무 원장 얼굴 보기 어려운 병원들 있겠죠. 보면 수술 전에도 이제 원장 상담 5분 끝났어. 근데 이제 실장 상담 오래 해주더라. 그런 부분은 사실 수술 전에도 원장 얼굴을 제대로 못 보고 상담을 오랜 시간 못 했는데 수술 후에는 그 원장님을 더 자주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고 수술 전에도 원장님과 오랜 시간 상담을 하고 수술 후에도 치료 과정이라든지 경과를 볼 때마다 이제 원장님이 당연히 책임지고 케어를 해줄 수 있는 병원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수술하시는 의사의 경험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형외과 전문의가 되려면 이제 의대 6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따서 대학병원에 인턴 1년, 전공의 4년을 끝나고 다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만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가 되는데 의사들 사이에선 그걸 그냥 보드를 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제 보드를 따는 건 좋은데 이제 대학병원에서 성형외과에서 전공의 근무를 할 때는 생각만큼 미용 성형에 대해서는 잘 접하지 못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도 쌍꺼풀 수술하러 어느 대학병원 가서 쌍꺼풀 수술하지는 않잖아요. 보통은 대학병원은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보드를 따고 나오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컬 병원이라고 하는 이런 강남에 흔히 있는 무슨 성형외과 의원 이제 이런 로컬 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미용 성형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경험을 쌓기 시작해요. 그게 사실 1, 2년 만으로 쌓여서 하기가 쉽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로컬 경력이 최소 5년 정도 이상 경험이 어느 정도 되시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는 것도 사실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번째인데 욕심을 버려라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환자한테만 너 욕심을 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수술하는 의사도 사실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모든 수술도 다른 일과 마찬가지로 너무 무리를 하게 되면 그만큼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어떻게 욕심을 버려야 되겠느냐? 그러면 이제 수술 전에 이제 의사 선생님과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겠죠. 오랜 시간 얘기를 하다 보면 환자분도 이 부분은 좋아지는구나, 이 부분은 욕심을 버려야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고 의사 입장에서도 이 환자분이 원하는 거는 그거는 내가 고쳐드려야겠다, 좋아지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수술에 들어가게 되니까 의사나 환자나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수술 전에 원장님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이제 수술 플랜을 잡는 게 그만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나와 맞는 좋은 병원을 찾고 그 원장님의 이제 로컬 수술 경력도 오래되시고 어느 정도 있으신 경험 많은 원장님을 찾아서 그 원장님과 수술 전 상담을 오래 하면서 수술에 대해서 플랜을 잡고 의사와 환자와의 신뢰관계가 쌓이면 그때는 그 원장 선생님을 믿고 수술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면 사실 성형이 크게 실패할 일 없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성형에, 특히 눈 성형에 성공하시기를 바라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